오늘 선거운동 이틀째죠? 예. 네. 많이 뛰셨습니까? 아주 즐겁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예. 네. 본인의 후보는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선거는 많이 치러보셨지만 본인의 선거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를 하자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캠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그래도 젊은 나이지만 오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를 일회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나 우리 당이 치러야 될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그리고 제가 우리 안산 시민들께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를 위해서 지금 사무실을 오다 보니 사무실이 매우 크다. 예. 그리고 특이한 점이 대형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굉장히 큰 걸 보고 선거 전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떤 전략입니까? 제가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께서 이 지역에서 12년간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평범한 전략으로는 제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시민들께 저의 임무를 알리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이 동네에서 비어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마침 비어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1층 전체를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이 건물 비어있는 걸 전체를 위해서 제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치열한 경합 끝에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합을 했던 후보 중에 한 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지지 세력에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느끼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한나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분이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모든 분들이 저를 선거전 돌입하기 전에 다 지지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한 분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의 의사를 접으셨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를 이렇게 밀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안산 단원갑에서 한나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을 저에게 모아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 예비 후보와 혹시 만남을 가지셨는지? 제가 몇 번 찾아뵙고 네. 주변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분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며칠간의 시간을 두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캠프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도 이 캠프에 합류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연구가 없는 허후보이기 때문에 이번 공천 결정을 두고 낙하산 공천 이 비판이 있습니다. 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후보라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검증이 되고 그리고 중앙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만한 소양을 갖추신 분이 당연히 국회의원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족하지만 한 가지씩의 흠을 안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는 게 이번에 예비 후보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택해 주셨고 다른 앞으로 중앙에서 할 일이나 또는 안산을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뽑아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극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천을 받았던 초기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여론조사, 각 언론사들이 내려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지율이 올랐다. 이게 공통적인 것 같은데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이제 의견이 점점 모이고 있고 그리고 안산 시민들께서도 안산 발전을 이룰 사람으로 점점 더 저를 인정해주고 계시는 걸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들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정당 지지도는 앞서고 있지만 허후보 본인의 지지도는 아직 1위는 아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쯤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가 언제쯤이라고 점칠 수는 없지만 선거 초반에 이런 정도로 벌써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을 알리고 선거운동 하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선거전 중반 들어서면 굉장한 이제 박빙의 접전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까지 누군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이번 선거의 쟁점이 국가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고 당원 각 선거구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가적으로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용 정부가 제대로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밀어주십사 하는 쟁점을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선진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고 열린 우리당의 창당 주역이었던 천정배 의원께서는 아직도 민주화 시대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전략으로서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느냐 하는 점이 천정배 의원과 저의 정치적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정배 의원과 저의 차이점이고 안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제가 돌아다녀 보면 안산 시민들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천정배 의원이 12년 동안 한 게 없다. 물론 천정배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말씀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우리 시민과 같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실제로 호흡을 같이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같이 느낄 때 진정으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안산의 발전과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겠다라는 것을 저의 선거 전략으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18대 국회의원 후보로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계실 텐데요. 국가 발전,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중 한 가지씩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가 사실 떨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한나라당의 4명의 안산의 후보들이 공통으로 걸고 있는 게 반월공단을 살리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서 안산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도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산업을 직접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을 촉진시키는 법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에서 특화시켜서 나가야 할 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그런 과제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발전할 때 이것이 집중되고 성장 동력이 어느 하나가 치고 나가면서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이걸 나눠주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안산의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산업이 성장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고 끝나버리면 부산의 신발산업이나 대구의 섬유산업처럼 공동화되고 그 지역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성장시켜주는 것, 이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삼성이 앞으로 10년 뒤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국가적 과제와 우리 지역의 과제로서 합쳐진 반월공단의 성장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답변에 대해서는 후보를 만나기 앞서서 천정배 후보를 만나고 하는데 천정배 후보도 국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약 혹시 천정배 후보의 공약을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네, 내용이 같다면 차별화가 되지는 않을 텐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과거에 그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 가지고 차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천정배 의원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관울공단을 성장시키겠습니다 한다면 과거에 그분이 한 활동이 없다면 원점에서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과거에 하신 활동이 그에 반하는 활동을 했거나 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개성공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이 이번 선거의 첫 번째 돌발 변수로 떠오르지 않느냐는 것이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조차 이 개성공단 문제가 어느 당에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선거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겠고 네. 그것이 설사 저한테 유리하건 불리하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에 의해서 그 부분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대응을 해줘야만 북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방이라든지 선진화라든가 또는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과의 질문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한 가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수도권의 공천을 받으신 한나라당 후보들 이상득 전 국회의장에서 불출마를 촉구하는 서명의 참여를 후보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인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니? 잘한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상득 대통령의 형님께서는 저는 출마를 하지 않으셨던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번 우리 공천이 개혁 공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관철이 돼 있었어야 다른 불만을 가지신 분도 그 뜻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형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굳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실 만한 그럴 기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은 여전히 옳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용이 안 됐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상득 후보께서는 출마를 하셨고 이것이 또 하나는 개파 간의 분란으로 보이는 지점에 있어서는 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거 전략상 또는 시기상 너무 늦게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워져 가던 여론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측면에서는 저는 원론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나 전략상의 문제에서 잘못 제기됐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결국은 유권자들께서 또는 결국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면서 18대 국회에서 그 문제는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8대 선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네. 유권자들께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유권자들께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섬기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할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걸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내건 모토는 정치는 일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며 그리고 정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지역 구민을 대하는 사람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앞으로도 정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시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